지나치게 조심하거나 엄격하지 말 것. 배우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진지하되 또한 활달한 멋도 가져야 한다. 거두어 단속하고 지나치게 맑기만 하면 가을에 쌀쌀한 냉기만 있을 뿐 따뜻한 봄 기운이 없으니 어찌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책은담 전집 61. 어느 분야든지 일가를 이뤘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성실함, 겸허함, 폭넓은 시야, 마음의 여유를 소중하게 여긴다. 배움에 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에만 너무 얽매이거나 전부라고 여긴다면 온전히 이룰 수 없다. 마음속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연한 사람은 꺾이지 않는다. 하늘이 주관하는 운명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저 멀리 달아나고 가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옆에 와 있다. 그렇게 영웅을 조롱하고 호거를 뒤엎어왔다. 하지만 군자는 역경이 와도 순리로 받아들이고 평온무사할 때도 위기를 대비하니 하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집 68.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해서 아무리 예측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운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운명을 통제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이 닥치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받아들이고 불행도 행운의 전조라고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역경과 걸림돌을 고통과 장벽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즐기기까지 한다. 버드나무는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버드나무 가지는 유연해서 세차고 강한 바람에 휘을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다. 유연한 사람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여유와 온정 속에 복이 온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온정이 없는 사람은 차가운 얼음과 같아서 닥치는 대로 죽게 만든다. 융통성 없고 고집 센 사람은 고인물이나 썩은 나무 토막 같아서 생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공적을 세우기 어렵고 그 복을 늘리기도 어렵다. 전집 69.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한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격이 불같거나 차가운 사람도 있고 옹졸하거나 고집만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호두처럼 딱딱한 껍질을 두른 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결국에는 안 봐도 되는 때가 온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은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여유와 온정의 마음을 잃지 말자. 언젠가 반드시 복이 올 것이다. 어떤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속임수를 알아채더라도 말로써 드러내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낯빛에 담지 마라. 이와 같은 태도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고 쓰임새가 있다. 전집 126. 남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심지어 칭찬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속임수는 기분 좋은 말로 시작되니까. 그렇다고 즉시 눈치챘다고 말하는 것도 곤란하다. 더 교묘한 속임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더라도 안 속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사람은 속일 수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모욕과 업신여김에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은 그것이 모욕임을 안다. 즉 내가 모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이에 안색을 붉히며 대응하면 상대방은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대응하지 말되 그것이 모욕임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게 해준다.
모욕감을 느끼는 것과 모욕임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로 하여금 내가 모욕인 줄은 알고 있지만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시간을 준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계속 노력해보자는 이야기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그릇이 큰 사람 앞에서 겸허해진다. 나를 속이고 모욕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결국 조심스러워하게 된다. 감히 얕볼 수 없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 물정에 너무 밝을 필요는 없다. 세상 일의 경험이 얕을수록 그만큼 때묻지 않는다. 세상 일의 경험이 깊을수록 잔꾀와 거짓도 그만큼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수능란하기보다 소박한 것이 낫다. 지나치게 공손하고 삼가기보다는 소탈하면서 호방한 것이 더 낫다. 전집 2.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순수한 면도 있고 허술한 면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인간적인 모습이란 그런 것이다. 이른바 든 사람과 난 사람은 능력도 있고 빼어나겠지만 세상 일에 필요한 요령만 있을 뿐이다. 반면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며 때로는 일부러 손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커다란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너무 세련되고 빈틈이 없으면 인간미가 떨어져 주변의 시기나 공격을 받는다. 더욱이 자꾸 허식에 치우치게 된다. 우직하고 만만한 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세파를 헤쳐나가는데 능숙해서 자잘한 성공을 맛보기보다는 좀 더 욕심을 버리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더 필요하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추지 않는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교활한 사람에게 속지 마라. 자기 힘만 믿고 객기에 조종당하지 마라. 자신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추지 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마라. 전집 120.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상에는 할 수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며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장점을 인지하고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서투름에 관대하며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한 수 위라고 생각되면 솔직히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자. 알량한 질투심은 봉인해 두는 것이다. 아웅다웅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 부싯돌이 빛나는 한순간의 삶을 살면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는가. 달팽이 더듬이와 같은 좁은 세상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상이 얼마나 크겠는가. 후집 13. 중국 당나라 시대의 관료이자 시인이던 하지장이 지은 회향우서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려서 고향 떠나 늙어서 돌아오니 고향 사투리 그대로건만 머리털만 휘었구나. 하지장이 수십 년 동안의 벼슬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감회를 읊은 것인데 세월의 무상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아웅다웅 옥신각신하며 살기에 인생은 짧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때로는 이 한 번뿐인 짧은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즐거움. 명성을 뽐내는 것은 명성에서 달아나는 것보다 못하다. 일에 능숙한 것이 어찌 일을 줄여 한가로워지는 것만 하겠는가. 후집 30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무척 중요하다. 돈이 많으면 확실히 명성을 얻기 수월해진다. 하지만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은 공허하다.
왜냐하면 삶의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 그만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생각해보자. 나 자신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인가? 나는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인가? 과연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서 살고 있는가?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이라도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물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삶으로써 몸의 리듬을 맞춰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자연으로 돌아가 한가로움을 즐겨보자. 각박한 도시의 패스트 라이프를 벗어나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지 못한다면 사람으로서의 감성과 감정은 달아 없어질 것이다. 매일 한 가지라도 기쁜 마음을 느낀다. 세찬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두려워한다. 갯날 맑은 바람에는 풀과 나무도 기뻐한다. 천지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며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기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책은담 전집 6. 하루하루가 즐겁고 유쾌한 삶이란 있을 수 없다. 괴로운 일, 싫은 일, 하찮은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애써 찾아보면 사소할지라도 분명히 기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 생각조차 하지 않던 일들도 잘 살펴보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소문 만복내. 웃는 문으로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일상의 당연한 것들을 새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보자. 작은 일이라도 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가족과 동료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일과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 나아가 그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바뀐다. 매일 기쁘게 살려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양보하고 배려하면 세상이 편하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비켜서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게 한다. 맛있는 음식은 3등분해서 다른 사람이 즐기게 한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다. 전집 13. 남에게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다툴 일도 화낼 일도 없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고맙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쉽다면 한없이 쉬운 일이며 처세의 기본 중 기본이지만 일을 잘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원한은 즉시 잊는다. 내가 남에게 베푼 수고는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남에 대한 원한은 곧바로 잊어야 한다. 전집 51. 좋은 말이지만 행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노자는 이보다 더 나아가 도덕경 하편 63장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가히 성인군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장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은혜는 은혜를 부르지만 원한도 원한을 부른다. 내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다. 또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남게 되나
원한을 새기는 것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아있게 된다. 내 마음 깊이 남겨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인생을 좀먹을 수 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좋은 감정은 갖고 있으면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나쁜 감정은 갖고 있어봤자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만든다. 이는 결코 내 삶에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삶은 세옹지마와 전화위복의 연속이다.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도 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생긴다. 뜻대로 되었을 때에도 곧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긴다. 전집 58. 살면서 많이 들었던 고사성어 중에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도 있고 직역하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 세옹지마도 있다. 세옹지마만 잠깐 설명하자면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유한이 지은 회남자 제18권 인간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달아나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 얼마 뒤 달아났던 말이 다른 말과 함께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불려나가 대부분 죽었는데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남았다.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병사로 차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전화위복과 세옹지마의 연속이다. 덤덤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자. 마음이 따뜻해야 행복도 오래 간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이 자라나고 차가우면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갑고 쌀쌀한 사람은 누릴 복도 차갑고 박하다. 기운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야 누리는 복이 오래 간다. 전집 72. 이소무화 속 북풍과 태양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북풍의 차가움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는커녕 오히려 여분의 옷까지 입게 만들었지만 태양의 따뜻함은 나그네의 옷을 다 벗기는 것도 모자라 강물에 뛰어들어 목욕까지 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고 마음을 연다. 쌀쌀맞고 차가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은 따뜻한 마음에 깃든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래 간다. 삶이 짧음을 알아야 삶을 즐길 수 있다. 하늘과 땅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지만 내 몸은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다. 인생은 고작 100년이지만 그 세월도 쉽게 지나간다. 그래도 다행히 그 사이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삶의 즐거움을 알아야 할 것이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근심해야 한다. 전집 107. 꽃이 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짧아서 소중한 삶이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보자. 바위처럼 무심하게 산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라. 마음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라. 오래도록 평안하리라고 믿지 마라. 처음의 어려움을 꺼리지 마라. 전집 202.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나쁠 수 있고, 오늘 슬펐다가도 내일 기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 어차피 삶이 이런데 그때그때의 감정이 휘둘리며 사는 것이 더 피곤하다. 큰 바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다. 우리도 바위처럼 무심하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보자.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하늘도 인정한다. 바람과 달과 꽃과 버드나무가 없으면 자연의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망과 기호가 없으면 사람 마음의 본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사물을 움직이고 사물이 나를 부리지 않게 한다면 기호와 욕망도 하늘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으며 곧 세속의 마음도 진리의 경계가 된다. 후집 115. 얻고 싶은 것이 있고 좋고 싫음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자연에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기호와 욕망이 필요하다.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마음을 주체적으로 확실히 제어해야 한다. 세상 사물에 휘둘린다면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며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하게 즐겨보자. 그런 삶이라면 하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